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의 정재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표준화 IP외부라고 해서 자율주행차의 외부 통신을 위한 표준화 활동 및 전략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IP외부에 대한 발표에 대한 목차입니다. 먼저 IP외부에 대한 소개를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표준화에 대한 상황, 그리고 IP외부를 통해서 컨텍스트 어웨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IP웨이브 표준화를 위한 POC를 위한 IP웨이브 해카톤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표준화에 대한 전략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P웨이브에 대한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P웨이브는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위한 무선 통신에 대한 기술을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차량에 대한 트래픽 릴리스에서 교통 체정을 줄여서 내비게이션을 효과적으로 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났을 때 이머전시 비커를 빨리 보내고 교통 혼잡이 있는 상황을 빨리 해제할 수 있는 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로드 인터섹션에서 통신을 통해서 교통 신호등 없이 빨리 차량이 지나가게 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고, 그리고 실시간 트래픽 데이터를 통한 내비게이션 서비스, 그리고 커넥티드 오토매티드 비클을 통해서 충돌 예방 서비스, 다음에 차량 간의 데이터 포워딩을 통한 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본 그림은 비큐러 네트워크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차량들이 vehicle to vehicle, V2V 통신을 할 수가 있고요. V2I라고 해서 차량과 인프라 노드인 로드 사이드 유닛, 노변기를 통해서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프라들이 트래픽 컨트롤 센터라는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TCC 또는 모빌리티 앵커 MA가 비큐러 클라우드에 있는데, 이걸 통해서 교통 상황을 파악을 하고 이러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해서 안전운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드론 네트워크를 통해서 드론들이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 효과적으로 내비게이션도 하고 중간에 충전을 할 때 체정이 적은 충전소에서 효과적으로 충전하고 내비게이션 할 수 있는 기술을 IP웨이브를 통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IP웨이브는 비큐러 네이버 디스커버리라고 해서 IP 주소를 효과적으로 할당하는 기법을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큐러 네이버 디스커버리라는 문서를 통해서 저희 성균관대학교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IP 주소에 대한 등록을 멀티헙 DAD, Duplicate Address Detection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주소를 등록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vehicle V가 주소 등록 리퀘스트에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는 IP 주소를 올립니다. 주목할 것은 본 기고서는 IP 버전 6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 버전 6의 유니크니스를 등록하고자 또 검증하고자 하는데요. 리퀘스트를 보내면은 start multi hop DAD를 모빌리티 앵커에 보내주면 모빌리티 앵커에서는 이제 DAD 테이블을 통해 가지고 본 IP 주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없다면은 DAD past라는 메시지를 보내서 네이버캐시 엔트리를 만들어서 vehicle2가 사용할 수 있게 하고요. 로드사이드 유닛은 이러한 피드백 DAD 리저트를 보내면 차량인 vehicle2가 이 주소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소 등록은 멀티합 DAD가 릴레이 비클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클 1이 비클 2를 통해서 로드사이드 유니트에게 이전처럼 주소에 대한 등록 리퀘스트를 보내면 몰비티 앵커가 검증을 하고 해당되는 DAD 패스트 메시지를 보내주면 피드백 메시지를 비클 2에게 포워딩 해주고 비클 2가 다시 DAD 리저트를 비클 1에게 보내주면 비클 1이 이 주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이웨이처럼 도로가 아주 길 때 로드사이드 유닛하고 비컬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이렇게 멀티 헙을 통해서 통신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본 어드레스 레이셔레이션 기법이 효과적으로 동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Vehicular Mobility Management, 이동성입니다. 핸드오버라고도 합니다. 본 표준 기술은 Vehicular Mobility Management라는 저희 성균대학교에서 개발한 문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핸드오버를 위한 프로시저를 기술하고 있는데, 먼저 싱글 멀티링크 서버넷이라고 해가지고, 멀티링크 서버넷은 RSU가 서버넷, IP 서버넷을 공유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현재 Vehicle2가 current RSU와 멀어짐으로써 신호세가 약해지면 RSU, CRSU가 deregulation, 등록 해제 메시지를 모빌리티 앵커에게 보내면, 모빌리티 앵커는 proxy binding acknowledgement라는 메시지로 등록 해제에 대한 acknowledge를 보내고요. 응답을 하고, 다음으로 proxy binding acknowledge를 next RSU, 차량의 이동성을 고려해서 next RSU를 MA가 선정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Vehicle2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로드 라우터 애드버타이즈먼트 메시지는 아래 메시지에 프리픽스 정보를 보내주고, 이걸 통해서 이전에 봤던 어드레스 레지스트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주소를 등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끊김없이 데이터 트래픽을 CN, 크로스반딩 노드에서 패킷 수염을 여기에서 터널링을 통해서 보내주고, MA가 다시 포워딩해주고 Vehicle2에게 보내주면 패킷 손실 없이 CN이라는 커뮤니케이션 파트너로부터 데이터 패킷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프락시 모바일 IP 기반의 핸드오프이고요. 그 다음에 DMM, Distributed Mobility Management라는 기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CRSU와 NRSU가 MA와의 통신 없이 바로 바인딩 업데이트 메시지를 보내고 어크놀리지먼트를 보내서 라우터 애드버타이즈먼트 위드 프리픽스라는 정보를 Vehicle2에게 보내서 핸드오버를 할 수 있게 하는 보다 넓은 어떤 환경에서 분산 기법을 통해서 모빌리티 매니지먼트를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전에는 싱글 멀티링크 서버넷인데, 이번에 멀티플 멀티링크 서버넷입니다. 그래서 프리픽스가 완전히 다를 때도 거의 동일하게 동작할 수 있는데, 다른 점은 여기 디지털레이션 바인딩 업데이트 메시지가 보내지면 이 모빌리티 앵커는 하나의 프리픽스 멀티링크 서버넷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다른 멀티링크 서버넷에 해당되는 MA2에게 바인딩 업데이트 메시지를 보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MA1이 먼저 CRSU에게 바인딩 업데이트 어크놀리지먼트 보내고, 그 다음에 바인딩 업데이트로 새로운 차가 너의 멀티링크 서버넷에 들어가니까 서비스 해주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MA2가 해당되는 자기가 관장하는 RSU 중에서 NRSU에게 바인딩 업데이트 어크놀리지먼트를 보내서 여기에 있는 그 Vehicle2가 서비스를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용하는 프리픽스와 새로운 프리픽스를 통해서 CN이 보내주는 트래픽을 이렇게 포워딩을 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게 제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DMM 기술을 통해서 합니다. 이전에는 프락시 모바일 IP 기반의 핸드오버고요. DMM 같은 경우에는 멀티링크 서버넷 또는 싱글 멀티링크 서버넷 관계없이, 즉 모빌리티 앵커들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CRSU와 NRSU가 바인딩 업데이트에 대한 메시지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Vehicle2가 이전에 그 CRSU에서 사용하던 프리픽스와 NRSU가 사용할 프리픽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Vehicle2는 두 개의 IP 버전 6 주소를 등록해서 CN으로부터의 데이터를 이렇게 무사히 끊김없이
로스 없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테이러스입니다. 본 IP 웨이브 워킹 그룹은 RFC가 하나가 있습니다. 본 RFC는 자, 이게 outside context basic service set이라고 해서 OCB 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802.11이라는 무선 랜 기술 중에서 802.11 OCB라는 차량 네트워킹 무선 기술에서의 IP 버전 6 통신을 위한 기본 스포트에 대한 문서입니다. 이것은 2019년 12월에 이제 표준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현재 워킹그룹 문서로는 제가 에디터로 하고 있는 IP웨이브에서의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현재 워킹그룹에서 레스콜이 되고 에어리어 디렉터인 에릭 클라인이 리뷰를 했고 인터넷 디렉토리어스에서 인터넷 전문가인 파스칼 서버트가 검토를 해서 리뷰를 해서 현재 ISG에 제출했고 에어리어 디렉터의 레커멘데이션 레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터를 통해서 ISG라고 해서 인터넷 엔지니어링 스티어링 그룹이라고 RFC를 제정하는 에디토리얼 보드에서 탈락 컨퍼런스를 통해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본 슬라이드는 현재 성균대학교가 에디터 또는 코어스로 인터넷 드래프트를 IP웨이브에서 기고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컨텍스트 어웨어 내비게이터를 위한 프로토콜, 그리고 DNS 네임 자동 설정을 위한 기고서, 그리고 시큐리티 프라이버시, 그리고 비큘러 모빌리티 매니지먼트, 비큘러 네이버 디스커버리, 그 다음에 요 문서들이 성균관대학교가 현재 에디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숭실대학교에서는 ID와 로케이션에 대한 세퍼레이션 프로토콜을 IP웨이브를 위해서 기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닉에서 에디터 역할을 하고 있고 성균관대학교가 공저자로 해서 데이터 애그리게이션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와 네이버 비클 디스커버리 위한 기고서, 그 다음에 보잉 컴퍼니에서 보잉 리서치에서 템플린이라는 연구원이 발표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에서의 얼번 에어 모빌리티에 대한 표준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IP웨이브 컨텍스트 어웨어 내비게이션 서비스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본 그림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주변에 있는 차들이 감지를 해서 이 클러스터링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포워딩을 함으로써 따라오는 차들이 효과적으로 사고 상황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주변 인식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컨텍스트 어웨어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컨텍스트 어웨어 내비게이션을 위해서 저희 성균관대학교 사물 인터넷 연구실에서는 컨텍스트 어웨어 내비게이션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면은 뒤에 오는 차가 카메라라든지 라이다를 통해 가지고 사고에 대한 상황을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기 사고 차량이 긴급 메시지인 이머전시 컨택트 메시지를 보내면 주변에 있는 차량들, 특히 뒤따로 오는 차량 얘가 클러스터 헤드로서 대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클러스터 멤버들에게 어떻게 차선을 바꾸고 속도를 조정해서 사고를 회피할 건지를 알려주는 프로토콜 또는 알고리즘을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컨텍스트 어웨어 내비게이션 프로토콜은 현재 ITF IP웨이브에서 표준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컨텍스트 어웨어 내비게이션의 핵심 프로토콜인 사고 충돌 예방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은 두 번째 레퍼런스에서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컨텍스트 어웨어 내비게이션 프로토콜에서 VMI라고 Vehicle Mobility Information이라는 메시지를 저희가 IP 버전 6의 네이버 디스커버리 옵션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시지를 통해서 평상시의 운행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corporation context message, 그리고 사고 났을 때 긴급 메시지를 보내는 emergency context message를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ITF IPwave 해카톤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카톤 프로젝트는 IPwave에서 표준화하고 있는 저희 기술을 Proof of Concept, POC를 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7월에 부산에 있는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개최된 ITF 해카손에서 발표한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피어는 본 프로젝트에 대한 리더인데 저와 저희 연구실의 이웬 크리스 쉔 박사가 리딩을 했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해카손 프로젝트에 대한 포스트입니다. 그래서 참여자, 그리고 개발 및 실험 환경, 그 다음에 프로토콜 스텝, 컨텍스트 어웨어 내비게이션에 대한 기술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목표와 그리고 GitHub에서의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그 다음에 셋업을 위한 매뉴얼, 그 다음에 하드웨어에 대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카톤 프로젝트에서의 개발 내용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카톤은 이전에 저희가 했던 ITF 110차 해카톤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AI on Robotics Aron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로봇들이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CMP, Context Aware Navigation 프로토콜의 메시지 교환을 POC를 했습니다. 이때는 UDP 기반으로 저희가 CCM, ECM을 저희가 교환했고, 보시는 것처럼 ECM이 딜레이가 좀 짧게 전달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UDP 대신에 IP 버전 6의 네이버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Vehicle Mobility Information 옵션인 VMI를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로소켓을 기반으로 개발했고, 이러한 레퍼런스를 통해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VMI 옵션은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CCM, ECM에 대한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메시지 포맷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ICMP 버전 6를 리눅스 커널을 통해서 네이버 디스커버리 스트럭처를 통해서 구현을 했고요. VMI 옵션 테스팅을 위해서 GPS의 위도 경도 주소를 웨스틴 조선 호텔을 통해서 위도 경도 주소를 잡아서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본 그리면 저희 구현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번 해카톤을 통해서 로소켓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CMP Context Aware Navigation 프로토콜을 개발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로소켓을 통해서 개발하면 커널을 기반으로 하는 그 네이버 디스커버리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POC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SROS라는 802.1152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랩탑에서 구현을 해서 여기 보시는 데모 영상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테스트 결과입니다. 샌더가 자신의 위도 경도 정보를 보내면은 리시버가 ICMP 버전 6에서의 네이버 디스커버리 메시지를 받아서 이렇게 위도 경도 주소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 해카손을 통해서 여기 노트북 2대를 일종의 그 차라로고 에뮬레이션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 정보에 대한 그 공유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네이버 디스커버리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보내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IP 버전 6의 네이버 디스커버리 프로세스를 좀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네이버 디스커버리에 위한 캐싱 테이블이 VMI를 위한 옵션을 위해서 새로운 캐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넥스트 스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로봇 비클을 통해서 ND-VMI 옵션을 구현을 했고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Context Aware Navigation Protocol CMP가 앞으로 자율주행차에서의 안전주행을 위한 효과적인 메시지 교환의 프로토콜로 이번 POC를 했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향후 5G V2X 5 Vehicle to Everything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ND-VMI 옵션을
개발하고 POC를 할 예정입니다. 본 그림은 이번 해카톤 프로젝트에서의 구현 코드를 GitHub에서 공개를 한 장면이고요. 다음으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데모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본 그림은 해카톤의 참여자들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숭실대학교 김영환 교수님 연구실, 그리고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학생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 해카톤은 I2NSF 워킹그룹, BM 워킹그룹 해카톤 팀과 함께 웨스틴 조선 부산 호텔에서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스폰서는 한국연구재단, IITP,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성균관대학교, 숭실대학교 ITRC 센터, 애투리, 그리고 ITF 미르 포럼에서 협찬을 했습니다. 본 사진은 ITF 코리아 해카톤 팀의 사진입니다. 이번 해카톤 워크숍 이후에 찍은 사진인데요. 숭실대, 성균관대, 경북대, 부산대 등의 많은 대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했고, ITF 해카톤 소개 그래서 저희 ITF 미러 포럼 회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홍보되었습니다. 표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표준 해카톤을 통해서 저희가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 유스 케이스에서 IP 웨이브가 효과적으로 동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본 Problem Statement Use Case 문서는 ADA 승인을 받았고 IC에서 이벨레이션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관대학교는 이제 IP 웨이브를 DSRC 웨이브뿐만 아니라 즉 802.1152뿐만 아니라 5G V2X에서 될 수 있다는 것을 ITF 112차 회의에서 해카톤 프로젝트를 통해서 입증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다음의 4가지 문서를 표준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IP 웨이브의 다음 것들을 발표를 드렸습니다. IP 웨이브에 대한 소개, IP 웨이브 표준화 현황, IP 웨이브를 통해서 컨텍스트 어웨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IP 웨이브 표준화를 위한 POC인 IP 웨이브 해카손 프로젝트를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표준화 전략 및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ITF 미러 포럼이라고 해서 ITF에 대한 한국의 어떤 카운터 파트너에 대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코어 멤버인데 ITF 미러 포럼에 있는 학교, 회사, 그리고 연구소에 있는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저희가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 네트워킹 표준화에 함께 힘을 합쳤으면 합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